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은 언제나 말하지만 잘 가요. 예. 벌써 11월 30일입니다. 이제 12월 딱 한 달 남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부부는 싸우죠. 부부는 싸우죠. 근데 진짜 안 싸우는 부부들은 안 싸우더라고요. 그게 제가 네. 볼 때는 싸운다는 것의 정의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서로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이걸 해결하는 능력? 치고받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회피하냐 이 차이지 그런 경우들은 다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스타일의 차이.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은 별로 싸우시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네. 네, 안 싸우시는 부모님인데 저는 우리 남편은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싸웠는데 싸우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신혼 때 처음부터 잘 싸워야 됐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경험이기 때문에 네. 사사건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느냐 네. 아니면 어떻게 회피하냐 아니면 좋게 넘어가냐 네. 이 차이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현명하게 잘 싸운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웃긴다. 나중에 얘가 제일 처음에는 회피했었구나 싸움을. 네. 예, 그건 좋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선되지 못할 테니까. 근데 점점 이제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볼 때는 억세진 거죠. 안 싸우다가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하니까. 자, 오늘은 갑자기 부부 얘기하자마자 싸우죠로 나와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부부는 되게 싸우는데 사소한 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예, 사소한 말과 무심한 반응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게 부부라고 하거든요. 물론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가 대화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표현도 하고요. 맞아요. 왜 소리 지르냐고 하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다가 왜 내 말에 그렇게 반응하냐 너는 항상 왜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냐 이러다가 이제 갈등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투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을 기울이고 배려해야 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네. 가까울수록 쉽게 생각하게 되고요. 무심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는 것 때문이겠죠. 오늘은 가까운 관계, 특히 부부 사이의 소통의 방식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가까울수록 잊고 사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내가 뭘 잊고 살았나. 안 잊고 산 줄 알았는데 잊고 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소통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일 가깝지만 또 사실 제일 어려운 사이가 부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배우자의 심리 상태나 현재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나 혹은 무심한 반응이
때로는 좀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더라도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신경 써서 한 말인데 오히려 화근이 돼서 싸우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제 주변에 보면 많은 남편분들에게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아, 주로 남편분들이. 예, 어렵대요. 어렵다고 표현을 하시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아내가 상처받지 않고 화를 안 낼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도 하십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의 대화 이런 얘기 지금 쭉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커피 우유빛 얼굴 웃을 때마다 말로기는 하여튼 모양 같은 가슴 뛰는 그 입술에 내 입술이 다가가 한껏 마음을 주면 살짝 내 손 잡아 나를 안아주는 너야 너 손털같이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내 귓가에 달콤히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너무 좋아 나도 네가 좋아 내 여보야 내 사랑아 너를 생각하면 자, 마음 라디오 오늘은요. 쉬운 것 같고 참 편한 것 같지만 어렵고 쉽지 않다는 부부 사이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긴 하죠. 그게 왜 꼭 남편들에게만 어려운지 근데 남편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한데. 저는 일단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렵다는 건 고민을 하신다는 뜻이고요. 이건 이미 아내의 마음에 좀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하시고 좀 더 조심해 보시라. 그리고 조심하시라? 예. 네. 노력하는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행여나 기분 나빠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거나 내 말뜻은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나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더 큰 오해를 받거나 더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라는 건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우리 이 라디오도 말에 대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가 뱉은 말의 단어와 문장 자체보다 그 말에 담긴 깊은 속뜻과 폭넓은 의미를 넉넉히 헤아려 줬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까지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상대가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언제나 좀 날이 서 있는 마음으로 꼬아서 받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리 예단하지 말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말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사실은 엄연한 폭력이잖아요. 맞아요. 이 언어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네. 배우자의 언어 습관 혹은 배우자의 언어 스타일 때문에 우울증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내 말의 한계는 내 생각의 한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퉁퉁거리고 조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상대방 즉 배우자에 대한 생각도 그렇다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 말의 품격은 내 생각의 품격에 해당하고 나아가서는 내 인생과 그런 성품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가는 부부 생활의 그런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에 해당하겠죠. 이건 진짜 좀 괜찮은 말이네요. 네. 어떤 말이 오가는가가 부부 생활의 그 품격을 결정하는. 그렇죠. 네.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또 수준 낮은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부부가 행복할 리 없습니다. 네. 호칭과 말투에서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존중받고 배려받기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쉬워지는 마음은 능력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면서 가장 가깝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조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런 분들 있죠. 네. 집에서는 함부로 하고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네, 예. 그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네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결국 내 곁에 남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 생활이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생각의 한계고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가는 부부 사이의 품격을 의미한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도리어 남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데요. 네. 꾸짖음이나 나무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친다는 것을 이런 속담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할 말을 이 사람이 한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1번 사돈, 2번 형수님입니다. 나 이 속담은 잘 못 들어본 속담이다. 그렇군요. 이런 말이 있군요. 내 할 말을 응. 이 사람이 해서 입이 안 아프다 하거나 아니면 응. 내 할 말을 이 사람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도리어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이 사람이 한다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자, 내 할 말을 이 사람이 한다. 이 관계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러한 속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계가 예전부터 이 관계는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쉽지 않은 관계죠. 예. 맞습니다. 자, 보기가 1번 사돈, 2번 형수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내 할 말을 이 사람이 한다. 이 사람이 너무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들도 이 속담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뻔하디 뻔한 노랫말여서 미안해 미안해도 부디 넌 꼭 들어줬음 해 후회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 해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자, 퀴즈 나갔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도리어 남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 말을 이 사람이 한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사돈입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내가 어떤 말을 따져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상대가 그 말을 하죠. 그러면 참 내 할 말을 사돈이 하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게 해요. 적반하장의 뜻이다, 그죠? 네. 예. 여러분 한 가지 아셨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 자고로 예로부터 이 속담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돈지간이라는 건 참 어렵고도 어렵죠. 쉽지 않았었구나 이런 속담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부부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4부에서도 이어져요. If this life is one act, why do we lay all these traps? We put them right in our path when we just wanna be free. I will not waste my days making up all kinds of ways to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대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죠. 부부의 지혜로운 소통 방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 또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가 안 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배려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건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내려보고 있다. 예, 무시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네. 예, 솔직하게 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내가 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말을 할 때 꼭 그렇게 퉁퉁거리거나 나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나에 대한 받는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부부가 대화할 때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죠. 네. 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애써 힘껏 참고 있거나 혹은 서로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서로에게 이미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분명히 상처를 입을 말인데도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이미 관심이 없어졌다. 네. 그래서 부부는 싸우는 부부가 좀 더 정상이다. 네. 오히려 전혀 무관심하다면 좀 심각한 관계다. 이렇게 본다고 해요. 네. 오랫동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내 말이 수용되고 있거나 혹은 내 말에도 배우자가 상처받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배우자도 당연히 듣기 싫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아무리 화가 나도 배우자의 학력이나 출신, 신체 조건 같은 건 거론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건 비겁하다 못해 비열한 거래요. 네. 자신의 추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행이라고 합니다. 꼭 부부가 아니라도 이건 누구든지 그죠? 그럼요. 상대의 콤플렉스는 배우자가 가장 잘 감싸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깨뜨린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네. 매우 조심해야겠죠. 네,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이 한계선까지 갔을 때는 요거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물론 화가 나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네. 화도 품격 있게 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화가 나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요걸 했을 때는 그럼 이건 나의 품격의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자, 무시하는 말,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은 하지 말자. 유머러스하게 우리 농담할 땐 서로 이렇게 건드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재밌는 서로 예. 재미로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싸울 때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요거는 보니까 뭐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부부 사이는 좀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좀 강하게 나갈 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무시하게 되죠. 예, 서로 너무 잘한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은 일반적인 관계에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예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부부 사이에는 더욱 당연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또 있는데요. 네. 문제를 점점 확대하면서 과거까지 꺼내면 또 문제가 된대요. 근데 과거를 공유했던 게 또 부부기 때문에 네. 예, 꼭 뭐 저기 옛날 것까지 결혼 전일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내가 그때 참았던 것까지 네. 또 그때 생각이 나. 또 지난번에 네. 그 일만 해도 그렇잖아. 막 이런 얘기들 네. 이게 단골로 나오는 대사인데 네. 이런 식의 대화는 하지 마시라고 해요. 네. 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난 일을 들추어서 비난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이나 식구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그런 건 진짜 안 되지. 이건 이혼 사유에 해당해요. 네.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이나 비속어, 욕설 이런 경우들은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죠.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고 편한 게 없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편한 게 없는 게 부부 사이래요. 소중한 걸 지키는 건 네.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훌륭함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편해야 된다. 내가 이것도 못하냐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도 나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죠? 그럼요. 예. 그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상대방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지금 갑자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할수록 근데 좋은 말도 있겠죠. 어떤 대화법을 지켜야 할까요? 뭐 말을 잘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연습과 훈련 같은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좀 좋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말은 내 인격이고 생각이고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쓰는 말들을 좀 거울 치료처럼 한번 들여다보시고 네. 아, 나는 아내한테 말을 할 때 꼭 이런 어투이구나를 알면 좀 개선되는 그런 훈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이 쓰는 어휘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함부로 뱉는 말을 늘 쓰는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미래를 살게 되고요. 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이 몸에 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배려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건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생활의 절반 이상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끝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말만 조심하고 잘해도 부부 생활 절반 이상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기야 그렇긴 해요. 나중에는 뭘로 싸웠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어로. 네,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 좀- 질러서 상처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본인은 소리 지른 게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는 소리 질렀다고 느끼고. 네, 예. 맞아요. 특히나 좀 경상도 말투에 대환대 싸운다고 하잖아요. 감정이 조금 올라갔을 때는 나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또 오해받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 여러분 유의하시면서 서로 좋은 말하고 내 품격을 위해서도 서로 좋은 대화법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코너 속의 코너. 자, 오늘도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책 제목이 심리학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네. 2022년에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제 책이에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예. 이 원고를 네.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썼던 책을 소개해드려도 도움이 네. 되시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고은 저자 이고은 작가님. 네. 이 사람 간의 소통과 그리고 사람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마음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책은 철저히 자기 반성적으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서 내가 반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이 책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이유는 등장인물들이 저의 전 남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구나. 네, 공감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 책이 많이 사랑받지 않았나 네. 합니다.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고 예,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군 박사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책에 심리학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법 전 남친들이 많이 등장하는군요. 근데 이 책을 써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예. 작가 인터뷰가 되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한다는 건 결국 사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사람을 사랑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걸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책으로 집필해서 네. 공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의 기법이라든지 혹은 사람들 간에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지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담았고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네. 또 깊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추천을 해드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까? 네, 그래서 들고 왔고요. 책의 한 문장으로 제가
두 부분 정도를 들고 왔는데요. 네, 좋아요, 한번, 좋아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음. 조언은 힘이 세다. 그런데 그 힘은 조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발휘된다. 고양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쪽은 조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다. 조언의 내용이나 조언을 받는 당사자의 반응과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 또 힘에 겨운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신감이나 동기, 의욕과 같은 심리적인 역량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렇더라. 잘했네. 같은 이런 말을 덮어놓고 듣고 싶었던 건 그래서 당연한지도 모른다. 조언을 통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위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조언에 대한 얘기들이 네, 1장에 봐요.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우리가 그래요? 조언을 하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조언은 조언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었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받는 자신감, 고양감, 내가 뭔가 된 듯한 어떤 네. 마음들, 이 마음들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고요. 미치고. 예. 조언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렇죠. 오. 조언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얻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위로나 혹은 공감을 얻고 싶었던 네.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저에 깔린 마음들을 네.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기저에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나를 알 수 있는 책이네요. 심리학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법, 저자 이고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끝곡은요. 김도향의 시간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구성 하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샐까